예, 코끼리를 사랑하는 엘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끼리는 이 지상에서, 이 지구상에서 땅에서는 가장 큰 짐승입니다. 그죠? 아시아 코끼리가 몸길이 한 3m에 3톤, 아프리카 코끼리가 5m에 5톤 정도인데 큰 거는 10톤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큰 코끼리니까 덩치가 크니까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는 셈이죠. 하루에 300에서 500kg의 그 풀이나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. 물도 근 100리터 정도는 마시는 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그 건사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. 이거하고 관련된 약간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, 제가 쓴 비인간 인격체 코끼리 인문학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. 조선 왕조 실록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. 일본 국왕 원이지가 사신을 보내서 태종에게 코끼리를 바쳤는데,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코끼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태종 임금이 이걸 사복시라는 기관에서 기르도록 하게 했는데, 날마다 콩을 너댓 말씩 소비를 하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이게 관리하기도 힘든 중이었는데, 그 공조에 있었던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이유라는 양반이 코끼리를 보고 못생겼다고 얼굴에 침을 뱉었답니다. 그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밟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게 태종실록 1412년 12월 11편에 기록되어 있답니다. 그랬더니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임금에게 그 코끼리를 처형하라고 주장을 했다는데, 태종 임금이 죽이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전라도 순천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답니다. 그런데 그 한양에서도 그런데 그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코끼리를 건사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하루에도 너댓 말씩의 콩을 먹어 치웠다는 기록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건 이제 그 건사하기가 힘드니까 전라도, 충청도, 경상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걸 아마 키우게 했던 모양인데, 충청도에서 이렇게 키울 때 이 코끼리가 또 사람 하나를 밟아 죽여가지고 더 깊숙한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기록이 있고, 그 이후의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최초에 등장했던 이 조선 초기의 코끼리는 아마도 어떤 외딴 섬에서 죽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덩치하고 관련된 또 다른 그 에피소드는, 태국에서는 백상, 흰 코끼리는 임금만 기를 수 있는 영물, 특이한 어떤 우대받는 동물이랍니다. 그런데 그 임금이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에게 흰 코끼리 백상을 하사한다는 거예요.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, 일단 그 하사를 받은 사람은 코끼리를 먹이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겠죠. 근데 임금이 하사를 했으니까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. 잘못 건사하다가 병이나 걸리면 이거는 또 큰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 이야기하는 백상 효과라는 것은 그 천덕꾸러기, 애물단지 같은 걸 지칭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용어가 점점 경제 용어로 변환이 돼서 지금은 경제 용어에서 백상 효과라는 건 어떤가 하면, 덩치는 큰데 처치가 곤란한
해물단지 같은 걸 지칭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걸 사후에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죠. 이렇게 큰 덩치의 그 코끼리 미니어처를 제가 수집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작게, 가능하면 초소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. 1200여 마리의 그 코끼리 미니어처가 있는 상상 갤러리의 대부분의 그 미니어처들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 무슨 그 진열하고 손을 본다고 바닥에 깔아두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코코라는 소형 푸들, 토이 푸들이 혹시 밟을까 봐서 코코야 코끼리 밟을라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소형 코끼리들로 제가 수집을 했다는 거죠. 제가 지금 여기 하나 그 보여드리는 거는 500원짜리 동전 위에 있는 3마리, 어미와 새끼 2마리 코끼리 미니어처인데 이 작은 코끼리도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. 이 작은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상징성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수집한 코끼리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는 코끼리들도 있는데, 이런 것들도 각기 코끼리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그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. 근데 무슨 일들을 하다 보면 큰 것을 작게 만드는 것, 긴 것을 짧게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PD 시절에 똑같은 아이템인데도 이 아이템을 갖고 긴 시간에 방송을 제작하는 것보다 이걸 짧은 시간에 압축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15초짜리 광고 하나에 그 모든 걸 거는 광고회사 직원들의 애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사에도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특성을 살려서 압축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모은 코끼리 미니어처 중에 수많은 그 유리 제품, 유리로 만든 코끼리 미니어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 깨질까 봐 가지고 정말 두려운 코끼리들인데,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유리 제품은 깨진다는 그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더 우대받는 그런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.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